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한 여야 공방도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치부 장가희 기자와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 기자, 헌정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헌법재판소 아닙니까? 그런데 이곳을 믿기 어렵다는 응답이 늘고 있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서 전해드렸듯이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 신뢰도도 물어봤습니다.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2%, 그리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0%로 나왔습니다. 네. 신뢰한다는 응답, 한 달 전보다 5%포인트가 줄어들었고요. 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포인트가 늘어난 겁니다. 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응답자의 헌재 불신도가 지난 1월 대비 20%포인트나 야.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는 거잖아요. 아니,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앞서 짚어드린 대로 이 보수층에서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높게 나왔습니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보수층이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테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메모의 신빙성이라든가 이 야당의 회유 의혹에 헌법재판관의 성향 등에 대한 이 여러 의혹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공세를 지지자들이 받아들였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헌재를 흔들면 밉보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헌법재판소를 흔들어서 이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간 속도를 내던 헌재 심판에 제동을 거는 효과도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 헌재의 신뢰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대통령 측이 추가로 요구하는 증인 신문 등을 더하며 이 재판을 더 끌게 됐다는 겁니다. 어쨌든 민주당도 이런 전략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대요? 네, 민주당이 헌재를 흔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 대신 나서주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등에 대해서도 헌재도 대응은 하고 있지만 네. 선동을 멈춰달라라면서 여당을 향해서 민주당이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격이 가해지고 전화번호가 노출되고 또 허위 조작 정보가 만들어져서 유포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동시에 아직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9명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면서 헌재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이 탄핵을 결정할 때요,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을 할 수 있는데 네. 민주당으로서는 이 재판관 성향 등을 고려를 했을 때 9명 체제에서 인용이 될 가능성을 좀 더 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네. 오늘 또 본회의에서는 인권위 감사 요구뿐만 아니라 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예, 헌법소 최후의 보루가 바로 헌재인데 정치권이 이렇게 셈법만 갖고 바라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